안녕하세요. 마인드 디톡스의 묻지마 캔디입니다. 오늘의 방송 제목은 외도 증거 수집 방법 2탄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를 꼭 눌러주세요. 네, 여러분, 마인드 디톡스 제4화에서도 외도 증거 수집 방법이란 주제로 방송을 했었는데요. 다시 한번 해당 내용들을 되짚어보고 증거 수집을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서 난감해 하시는 여러분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마음으로 더 추가된 내용으로 2탄을 준비하였습니다. 이 방송을 상관자들이 듣고 역으로 이용을 할까봐 걱정되는 부분도 사실 있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여러분들이 더 증거 확보가 필요하기 때문에 방송을 하겠습니다. 증거 수집을 하실 때 가장 중요한 것은 나는 빼박 증거를 아주 쉽게 확보할 수 있다는 긍정적인 마음을 가지는 것입니다. 안 될 거라는 부정적인 생각은 던져버리시고 뭐든지 잘 된다. 나는 운이 참 좋다라는 마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진행하겠습니다. 첫 번째, 핸드폰. 증거의 보물 창고라고 할 수 있습니다. 카톡, 문자, 통화 내역, 주고받은 사진 등 무수히 많은 빼박 증거들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핸드폰에서 내 파일에 들어가서 내장 메모리를 눌러보면 카톡으로 주고받고 다운받은 문서나 사진 혹은 저장된 통화 녹음 등도 찾아볼 수 있습니다. 갤러리에서 삭제된 사진들은 구글 포토를 눌러보시면 삭제되지 않고 그대로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패턴을 알 수 없는 경우도 외도한 기간 내에 사용했었던 예전 핸드폰을 복구하거나 증거가 너무 없는 경우에는 현재 사용하는 핸드폰 복구를 시도하기도 합니다. 물론 남편이 다 지웠겠죠. 그래도 복구하면은 지웠던 내용들이 확인이 되니까요. 남편이 쓰는 핸드폰을 손에 넣을 때 용기가 필요하지만 증거만이 살 길이라는 생각으로 그냥 하시면 됩니다. 사실 저 같은 경우는 남편이 화장실에서 볼일 볼 때 들고 튀었습니다. 그리고 복구 업체에 맡겼습니다. 뭐 아내분들 그거 어떻게 해요? 막 그러는데 외도한 것보다는 나쁜 짓이 아니잖아요. 우리 가정 살리려고 하는 거니까 너무 소심하게 굴지 마시고 용기를 내서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블랙박스. SD카드를 하나 새로 사서 기존의 블랙박스에 있는 SD카드로 교체해서 꺼내온 SD카드로 영상을 살펴보시면 됩니다. 보통은 상간녀와 전화 통화를 한 음성 녹음이나 상간녀가 걸어오는 모습 그리고 둘이 뽀뽀하거나 섹스하는 소리들을 확보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남편이 삭제했다면 이 또한 복구업체에 의뢰하시면 됩니다. 세 번째, 미행. 미행은 직접 하시거나 흥신소를 통하는 경우로 나눌 수가 있는데요. 요즘에는 직접 미행하시는 경우도 많으시더라고요. 여관에 들어가고 나오는 모습을 여관 이름이 나오도록 찍으시면 되는데요. 흥신소 이용하신 분들 중에 사기 당하셔가지고 저한테 전화 주시는 분들 진짜 많으신데 정말 속상하더라고요. 남편이 바람을 펴서 너무 힘든데도 또 흥신소 사기까지 당하니까 진짜 너무 힘드실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믿을 수 있는 업체를 통해서 진행을 하셔야 됩니다. 사기를 저지르는 흥신소 같은 경우는 보통 그 금액이 저렴한 경우가 많았었고요. 사기 수법은 현장에 가지도 않고 뭐 놓쳤다고 하거나 혹은 상대 측, 그러니까 상간녀 측의 역으로 미행하고 있다는 정보를 흘리고 돈을 받아내거나 아니면 그 확보한 자료가 있다라고 차일피일 미루다가 건네준다고 하면서 약속을 미루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믿을 수 있는 미행 업체는 의뢰하신 분들과 함께 동행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직접 미행하시고 찍은 영상들은 불법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아내분들 직접 미행하실 때 동영상으로 촬영을 하시고요. 그 핵심적인 화면을 캡처해서 사진으로 증거 자료로 제출하시면 되는데 주의할 것은 절대로 흥분해서 두 사람이 나올 때 덮치지 마세요. 이때 뭐 남편이 아내분을 구타하고 상간녀는 뭐 감싸주고 이런 경우가 많아가지고 정말 그 트라우마로 부부관계 회복하기 어려워지거든요. 절대로 정면에 나서지 마시고 영상만 찍으시고 그냥 조용히 되돌아오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녹음기. 녹음기는 보통 차량 조수석 의자 밑에 많이들 설치를 하시는데요. 자동차 시동 소음 때문에 잘 들리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물론 그 음성 편집하는 곳에 업체에 맡기기도 하는데요. 사실 저도 그 소리 듣는데 너무 답답해가지고 미쳐 나갔던 기억이 나네요.
아주 작은 USB처럼 생긴 작은 녹음기도 있기 때문에 이런 경우는 들키지 않을 가능성이 높지만 녹음 시간이 이틀에서 3일 정도이기 때문에 그 녹음기를 수거하고 이럴 수 있는 상황이 좋은 경우에는 가능하고요. 보통 차량용 녹음기는 14일 정도 녹음이 가능하고 음성이 인식되면 녹음이 되는 기능이 있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녹음기 같은 경우 꼭 차량 아니더라도 뭐 작은 거는 가방에 넣기도 하고요. 남편이 일하는 사무실 등에 설치를 해서 사실 섹스 소리를 녹음이 되어서 빼박 증거로 이용하신 경우도 있고 통하는 내용들을 확보한 경우가 많습니다. 다섯 번째, 위치 추적기. 사실 위치 추적기는 그 형사처벌 수위가 높기 때문에 설치할 때 고민을 해보시고요. 보통은 차량 밑이나 차 트렁크 안쪽에 설치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핸드폰 위치 추적 어플을 설치한 경우도 있고요. 불법적인 것은 반드시 본인의 판단 하에 형사처벌을 각오하고 시행을 하시거나 아니면 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그다음에 여섯 번째, 타임라인. 저는 타임라인 기록에서 여관 이름까지 정확하게 나와 있어서 일자별로 엑셀로 정리하고 위치를 사진으로 한 장 한 장 찍은 걸 정리해서 법원에 제출했었는데요. 근래에는 개인정보통신법 등의 사유로 증거로 제출하지 않습니다. 타임라인 기록 제출이 소송의 핵심 사안이 되는 경우라면 변호사님과 의논해서 형사처벌 각오하고 제출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일곱 번째, 스파이 앱. 스파이 앱 자체가 불법은 아니지만 상대방의 동의 없이 설치하는 거가 불법입니다. 그래서 처벌받을 수 있고요. 보통 터무니없이 고가가 많더라고요. 뭐 150, 180 이러는데요. 그래서 아내분들이 저한테 알려주신 앱은 그 해당 비용의 3분의 1 정도입니다. 기능은 거의 대동소이하고 유사하고요. 문자, 카톡 등 주고받은 내용이랑 전화 통화 녹음, 오프라인에서 대화 녹음 등 위치 추적도 되고요. 그런 여러 가지 기능이 있기 때문에 이 앱을 설치하는 것도 고려해 보시는 게 좋고, 이 앱은 보통은 남편이 상간녀와 헤어지고 만나는지 안 만나는지 자꾸 의구심이 들 때 확인하는 용으로 사용을 하시거나 증거를 확보하기 너무 힘들 경우에 이용하기도 합니다. 여덟 번째, 자백. 남편 혹은 상간녀와의 대화를 통해서 자백하는 것을 녹음해서 제출하기도 합니다. 아무래도 빼박 증거와 함께 제출하는 것이 증거로서 힘을 더하게 되고요. 물론 자백 녹음만으로도 녹취록을 작성해서 제출해서 다른 증거 없이 승소한 경우도 있었습니다. 이건 변호사님께 직접 들었던 내용이고요. 그다음에 아홉 번째, 카드 결제 내역과 통장 거래 내역. 카드 결제 내역을 살펴보면 남편이 상간녀와 자주 만나는 장소를 확인할 수 있거나 모텔 결제 내역 등을 확인할 수도 있습니다. 현금으로 20만 원 이상 인출한 경우에는 아무래도 구린 짓을 한 것으로 판단하셔도 됩니다. 요즘에 누가 현금 쓰나요? 1,000원도 카드로 결제를 하잖아요. 그래서 상간녀에게 정기적으로 돈을 송금하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통장 지출 내역 등을 꼼꼼하게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열 번째, 온라인 쇼핑몰 이용 내역. 온라인 쇼핑몰을 통해서 상간녀에게 선물하는 경우도 제법 됩니다. 배송지 주소를 확인하시면 상간녀의 집 주소로 간주하셔도 됩니다. 11번째, 하이패스 내역 확인. 하이패스 결제 내역을 확인해서 남편의 이동 경로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출장 간다고 했는데 출장지가 아닌 전혀 다른 지역으로 다녀온 경우도 있었습니다. 12번째, 내비게이션 검색지 확인. 자동차 내비게이션에서 검색했던 주소지를 확인해 보면 상간녀의 집이나 혹은 그 주변 등을 확인할 수가 있거든요. 보통 잘 지우지 않기 때문에 무방비 상태에서 한번 확인을 해보시고 사진으로 찍어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13번째, 이메일 확인. 이메일로 서로 연락하는 경우도 의외로 많았습니다. 주로 Gmail을 이용하는 경우가 많았고요. 구구절절한 사랑을 고백하는 이메일 내용이나 주고받은 사진 등을 확보할 수 있기 때문에 남편의 이메일을 살펴보시는 것도 좋습니다. 물론 남편의 이메일 주소와 비번을 알고 있어야 되겠죠. 14번째, 등기부 등본 확인. 상간녀의 집 주소가 확보되었다면 해당 주소로 부동산 등기부 등본을 검색해 보면 상간녀가 유부녀일 경우에, 그리고 자기 소유의 부동산이라면 남편과 공동 명의거나 상간녀의 남편 명의일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등기부에서 남편의 나이와 이름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근저당권이 많이 설정되어 있다라면은 집에 돈이 없다라고 생각하셔도 되고, 혹은 자가가 아닌 경우도 많았습니다. 등기부 등본에서 기록된 내용을 통해서 의외로 더 많은 정보들을 확인할 수 있거든요. 거기에 채무자라던가, 채무자가 법인이라면 그 해당 법인 등기부 등본도 확인해 보면 거기에 남편이 대표자일 수도 있고,
그러면 더 많은 정보를 얻을 수 있겠죠. 유부녀일 경우 그렇습니다. 그리고 상간녀 명의 부동산이 확인되면 가압류 설정도 가능합니다. 15번째, 통화 발신 내역 확인. 근래에는 문자 내용 확인은 되지 않고 해당 명의자가 발신한 통화 목록은 확보할 수 있기 때문에 주기적으로 상간녀와 통화한 기록이 있다면 정황 증거로 제출하시면 됩니다. 16번째, 바람남 배우자의 PC를 확인하는 것. 여러 번 페이지라던가 검색한 기록, 그리고 숨겨놓은 파일 등을 통해서 동영상이나 상간녀와 찍은 사진 등을 확보할 수 있고요. 의외로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많은 정보들을 얻을 수 있을 겁니다. 17번째, 네이버 클라우드 구글 드라이브 확인. 클라우드나 드라이브에 자동으로 저장되는 걸 무심하게 지우지 않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빼박 증거가 될 만한 정보가 있는지 한번 확인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18번째, 상간녀 전화번호를 등록해서 SNS로 증거 수집. 상간녀 전화번호를 연락처에 저장을 하면은 카톡은 물론이고 인스타그램, 페이스북, 위챗, 텔레그램 등 가입이 되어 있는지 확인해 보시면 되고요. 근래에는 인스타그램에 관정들인 상간녀들이 남편과 함께 찍은 사진들을 올리기도 합니다. 물론 얼굴이 나오는 전체 샷이 아니고 팔이나 손, 신체 일부나 뒷모습 등의 사진들을 확보해서 둘이 관계를 가지고 있는 것을 확보할 수 있고요. 사실 증거를 너무 쉽게 확보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이 방법 저 방법 다 해도 증거를 못 잡아서 힘들어하시는 분들도 많으시거든요. 그래서 증거를 못 잡아서 힘들어하시는 분들에게 도움이 되고자 이 방송을 준비했고요. 근데 안 될 거라는 생각부터 하시면 될 것도 안 되거든요. 정말 나는 다 잘 된다. 이 마음이 정말 중요합니다. 저는 외도 상담사이지 증거 잡는 사람은 아닌데요. 둘 사이를 떼어놓기 위해서는 소송이 필수이고 이 소송에서 가장 먼저 확보되어야 하는 것이 증거입니다. 사실 배우자 외도 증거 잡을 때 불법적인 방법 아니고 그냥 합법적인 방법으로 확보하기 정말 어렵습니다. 모든 것은 본인의 판단과 본인의 책임이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이버 카페에서 묻지마 캔디 마인드 디톡스로 검색을 해주세요. 상담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문제 해결에 실질적인 솔루션을 제공을 해드리겠습니다. Have a sweet mind detox. 다음 방송일에 우리 또 만나요. 안녕.